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박사님과 함께한 동행가 뉴스터디 300회입니다, 여러분. 300회! 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3년 이제 거의 됐습니다. 아, 이게 참 사실 제가 뉴스도 진행하고 정치부장도 하고 이것까지 하면서 내가 힘들 때만 딱 여러분들 댓글을 봅니다. 박사님들이 그래도 이 뉴스터디 보고서 정리가 됐다, 시원하다 라고 하시는 그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될지 몰랐는데 다 진짜 박사님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사님들. 새로운 곳인가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녹화를 하게 될 거거든요. 300킬를 받아 동행가 뉴스터디가 투자를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한 건 아니고 회사가 투자를 해서 제가 이 스튜디오 좀 더 큰 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시원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00회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겁니다. 어떻게 드리죠? 이거 잘라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동행가 뉴스터디 이 로고, 이 로고도 참 이름부터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2년 9월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져갈래요 이제? 고마워요. 네. 진짜 하나씩 한 조각씩 드리고 싶네요. 자, 300회를 맞아서 어떻게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자,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선물도 드리니까요.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거잖아요, 이 300회가. 그래서 박사님 한 분을 제가 영상통화로 연결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동투더 뉴스. 정말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뉴스터디 애청자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제가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준비됐나요? 네. 박진아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그 백성박사 교육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영상 제작 홍보를 맡고 있는 박진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이 뉴스터디를? 윤 전 대통령 계엄 사건 있었을 때 기사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대체 이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거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동행가 뉴스터디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쪽 시사나 이 정치, 사회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최근에 뭐 통일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를 이제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덕분에 하여튼 저희가 300회까지 왔는데요. 뉴스터디 조금 뭐 바라시는 점 없으십니까? 혹시 더 이런 것 좀 잘하면 좋겠다? 더 잘할 수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과찬 말씀입니다. 오래오래 계속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박진아님 같은 박사님들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몸을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다. 제가요 20년 동안 기자 질문만 늘 하다가 지금 제가 질문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 질문을 주셨나 봐요, 박사님들이. 그중에 지금 제작진이 25개 뽑아왔는데 약속을 드렸거든요.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1번부터 듣겠습니다. 그냥. 자, 뭡니까 이거 1번. 제작진이요? 앵커님을 도와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과 각자 하시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야, 캐시림. 야, 이거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자, 이참에 제작진들 이제 얼굴을 그동안 뒤에 숨어서 내 얼굴만 계속 내비쳤는데 좀 보여드립시다, 우리.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자,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자기소개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1회부터 만든 황진선입니다. 네, 황진선 팀장입니다. 저희의 팀장. 여기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 자석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자석. 뉴스터디의 핵심인 자석. 원래 코팅하는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취미가 자석 스티커를 붙여서 냉장고에 붙이는 게 취미여서 칠판에 자석이 붙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시상식 같네요. 또 1년 반 정도 뉴스터디를 한 박현아 PD라고 합니다. 박수. 예. 네, 안녕하세요. 유스터디 5개월 차 신민철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말씩 해야지 그래도. 부장님이 원고를 주시면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자석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뭐 지금 다 다재다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자랑스러운 저의 팀원들입니다. 황진선 팀장은 뉴스토리 덕분에 승진해서 팀장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뭐 아무거나 뜯어보죠 뭐. 뭡니까? 맛집. 뉴스A 스튜디오 주변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희 뉴스웨이 스튜디오가 아시다시피 광화문에 있거든요. 글쎄요, 갑자기 저는 곰국시, 국시 같은 거 좋아하고요. 우리 저희 회사 앞에 신성 가서 해덮밥 먹고, 시간 나면 경복궁 옆에 거기 사직동 그쪽 가면 나폴리 피자나 이태리 음식점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먹기도 하는데 정작 회사 주변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맛집도 궁금하시구나. 네, 요즘 맛집 진짜 관심 많으시죠.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7번 뭘까요? 진짜 보수는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을. 진짜 보수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가게 하면서 뭔가 조금씩 나가는 거고, 진보는 조금 더 확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보수의 기본은 저는 유능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조금 더 엘리트들이 이 사회를 좀 더 유능하게 끌고 가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 더 막 혁명이나 변화를 바라지 않고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보수 세력들은 지금 사회를 지금 잘 유지해가는 속에서 개혁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유능함, 그 다음에 도덕성, 노블리스 오브리제, 저 사람들이 믿고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사회를 유지하려니까 정체성 같은 건 좀 따지겠지만 일단 이제 유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진보 정권 때 경제가 더 많이 성장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수 정당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능함이 진짜 보수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죠? 예. 자, 4번 가볼게요. 언론사가 생각하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소울메이드님, 나라의 미래요 이상인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뭐 앞으로의 미래 발전이라든지 또 뭐 지금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내건 4대 개혁 있잖아요. 교육, 의료, 노동, 연금. 이 네 가지 사실 정권과 무관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교육, 지금 선생님도 불행하고 교권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또 학원 다니라 학교 다니라 불행하고 뛰어놀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많이 들어서 불행하고, 다 불행하잖아요. 그죠? 연금 부분 해결 안 되면 우리 노령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의료 부분, 응급실 뺑뺑이 되는 부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노동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업 성장하는 부분, 또 이재명 대통령도 또 얘기를 했어요. R&D 관련된 거 엄청난 수십조를 국가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그냥 쇠요. 그냥 기본적으로 나눠 먹기 하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국민까지 다 모여서 한번 머리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정치가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막상 생각이 달라 보여도 맞이 앉아서 머리 맞대면 또 은근히 비슷하게 맞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한번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답인지 모르겠네요. 자, 13번. 관리는 뭘까요? 한 주에 2편을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준비는 보통 언제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몸매 관리 비법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토일 방송을 하는데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인 건 그 전주 주말에 제가 대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는 자석도 만들어야 되고 또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자석 만드는 데 꽤 걸리죠. 자석 이게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 것에 맞춰서 자석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예쁘게 만들고 글자 잘 보여야 되니까 요거에 준비하는데요. 거의 일주일 꼬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초반에 원고 쓰고 자석 만들고 후 편집까지. 예. 몸매 관리요. 네,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네, 제가 파리 특파원 시절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바게트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침을 가급적 좀 안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저도 40대 중반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자, 9번 볼까요? 충격. 지금까지 뉴스터디에서 다룬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간첩단 소식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 이거야 뭐 그거보다 진짜 낱낱이 그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 사상가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까지 간첩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해 보더라고요. 간첩이 뭐 그냥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야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저는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자 11번 볼까요? 관계. 다른 시간대 앵커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를 들면 김진. 진이 제 후배입니다. 제가 한 전화 통화 5, 6년? 가능하세요? 김진? 스피커폰으로 한번. 얘 이제 돌직구 끝나고 뭐하나 회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후에도 회의하거든요. 안 받는데? 10초만 더 기다려볼까요? 요 선배. 진아 예 선배. 뭐하냐? 어디 있습니까? 어제 지금 밥 먹었냐? 안 먹었죠? 뉴스터디 300회다 우리. 300회? 벌써 300회요? 야. 와 이거 레전드다. 야 근데 질문이 나왔어. 뭔 질문? EX 김진 딱 너의 이름을 쓰시고 앵커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한테 물어봤어. 자랑하려고 전화했어. 너랑 친하다고. 지금 방송 중이세요? 방송이야 방송. 이거 녹화야 녹화. 야 뉴스터디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라. 동행의 뉴스터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300회 축하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벌써 300회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행의 뉴스터디가 3만 회 3만 회, 30만 회까지 갈 수 있도록 조대꾸알 김진의 전화방과 자매 상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진 앵커는 정말 타고난 방송이에요, 그죠? 전화해도 그냥 막 술술 막힘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전화 주셔서 좀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진짜 전화 준 줄 알고 방송인 줄 몰랐어요. 그래,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네, 김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진짜 아끼는 후배고요. 또 12시에 황순옥 선배는 저보다 조금 위고 그 다음에 저 이야기 더 하는 유승진, 승진이는 제가 정치부 부원으로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일 잘합니다. 탑10에 종석이 김종석은 저희 그때 200회 때 나왔었지 우리가. 김종석 앵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하고 또 주말에 하는 구자준, 우연기 다 제가 사실 데리고 있었던 후배들이라서요. 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번. 곤란. 앵커님 지금까지 방송하시면서 정말 곤란했던 정치적 뉴스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치 막 내가 하고 싶은 뉴스인데 정치적으로 못하진 않을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말 곤란한 경우는 이런 경우죠.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뉴스에이에서. 근데 너무 재미없을 때. 막 같이 티키타카 되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가 재밌어야 되는데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이러고 답 안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가 곤란하지 정치적으로 저희가 곤란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뉴스라는 게 다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뉴스를 하는 거니까요.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번. 흥미진진. 동앵커께서 개인적으로 제일 조사하면서 흥미진진했던 회차는 몇 회차였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좀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총선 때 전과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지난 총선 때 전과 3범 이상 후보, 등록까지 한 후보가 무려 51명이나 됐어요. 그 51명을 제가
얼굴 다 붙였어요. 전과까지. 근데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많이 당선이 됐어요. 물론 전과 있다고 국회의원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뉴스터디가 쫙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과 쫙 정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거기 댓글에 정말 유익했다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뿌듯했던 거고 제가 하면서 야 이렇게 많나 싶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9번 으악 뭘까? 300회 축하드립니다. 300회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회차는 몇 회차인가요? 보통 힘든 게 내용보다는 급하게 뭔가 막 터졌을 때 제가 뉴스터디를 녹화를 이제 하거든요. 그거 보통 목요일에 녹화를 제가 합니다. 목요일에 점심시간에 녹화를 하는데 그래서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께 나가는데 급하게 막 일 터지면 사실 저희가 자석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어요. 예. 나머지는 제가 이제 미리 보고 쫙 이제 공부만 하면 되니까 사실 처음이 힘들었죠. 대장동 막 이런 거 할 때 너무 복잡하니까 저도 공부하느라 예,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자, 12번. 취미. 뉴스라는 게 365일 매일 쏟아지는 거라 쉬는 날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휴식을 가지시는지요? 취미는 있으신가요? 뉴스를 끊는 게 제 휴식입니다. 예, 주말 되면 뉴스터디 준비하는 거 외에는 사실 뉴스를 거의 끊습니다. 평일 5일 내내 모든 뉴스를 제가 다 접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아예 좀 머리를 비우고 뭐 재미난 거 있잖아요. 뭐 캐대언 비롯해서 그다음에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는 이제 로맨스. 제가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40년 팬이에요. 그래서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예, 주말에 맛집 찾아다니고 가족들하고 예, 전시 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18번. 별명. 동행이라고 부르시는데 누가 별명을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와이프, 제 아내가 졌습니다. 예. 이름 고민할 때 제 아내가 동행 어떠냐고 동행. 그래서 뭐야 동행이 그랬더니 동정민 앵커 줄여서 동행하고 뉴스터디까지 제가 아내랑 같이 고민하다가 만들었는데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응이 3개나 들어가니까. 그래도 아직도 동행이라고 써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예, 댓글 보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파리. 뉴스터디를 즐겨보는 고2 학생입니다. 동앵커님 예전에 파리 특파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앵커가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고2 학생인데 제가 파리 특파원 걸 알면 진짜 어릴 때부터 뉴스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학생분들이 많이 봐요, 뉴스터디. 파리 특파원을 제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했으니까 이미 한참 전이거든요. 그 이후에 앵커가 된 거는 사실은 제가 파리 가기 전에도 앵커를 했었어요. 그때 뉴스는 아니었고 시사 인사이드나 뉴스 스테이션 같은 제가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앵커를 하다가 파리 특파원 3년 갔다 와서 앵커가 됐는데요. 앵커가 된 계기는 아무 계기가 없어요. 그냥 신문에 있다가 방송에 제가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앵커가 어떻게 돼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이죠 뭐. 25번 거짓. 항상 팩트 중심 기반으로 삼으시는데 거짓과 사실을 무엇으로 판가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보는 믿으면 안 됩니다.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진실된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들 늘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어야 돼요. 거짓과 사실은 무엇으로 판가름하냐고요?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육하원칙. 그러면 거짓은 뭔가 하나가 삐끗 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찾아보면 사실은 이건데 이 사람이 요렇게 왜곡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판가름하냐고요? 다 봐야 됩니다. 15번. 방송사고. 안녕하세요 동앵커님, 먼저 300회 축하드립니다. 혹시 동앵커님 실수라든지 방송사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비일비재하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실수도 많죠. 뭐 버벅거리는 것부터 해서 뉴스는 프롬프트 있잖아요. 뭐 프롬프터가 갑자기 휙 꺼진다든지. 제가 예전에 뉴스 스테이션 진행하는데 스튜디오에 쪽제비가 들어온 거예요. 야당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예, 뭐가 맞습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누군가 소리 좀 질러서 예 기억이 나네요. 예,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많습니다, 여러분. 방송사고 눈치채지 않도록 너무 관심 갖지 말아주십시오. 예, 비법. 뉴스터디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여서 준비한 주제가 있나요? 그리고 동앵커님만의 공부 비법, 암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프롬프터 없다고 하니까 모든 걸 암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석이 저한테는 프롬프터죠. 그러니까 자석을 쫙 보면서 제가 기억하는 거고 암기는요. 제 딸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차를 보라 그러거든요. 제가 꼭 전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암기가 잘 됩니다. 암기라는 게 짜잘짜잘한 것만 기억하면 나중 되면 이게 섞여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거는 요 파트에 들어가는 거고 요건 요 파트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늘 암기할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본다는 생각으로 요렇게 보고 보면서 암기하는 게 오히려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5번. 기억. 지금까지 진행했던 뉴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는 무엇인가요? 2019년 제가 앵커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뉴스A 진행을 막 시작을 했는데 제가 뉴스가 7시에 시작하니까 5시 한 반쯤? 그래서 6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뉴스 순서가 다 바뀐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저희가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거 완전 싹 바뀌어서 그때 거의 첫 곡지부터 한 대여섯 곡지가 완전히 이춘재의 단독 보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진범이 잡혔다. 이춘재. 예,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저희 채널A 아주 큰 단독이기도 했거든요. 여러 질문들이 정말 다양하네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궁금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0분을 추첨해서 뽑아서 치킨 선물 드릴 거거든요. 꼭 게시물 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당첨되신 아까 분들 꼭 확인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들 300회 우리가 자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공부할 거리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치 고수가 되는 10가지 비법, 꿀팁. 21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거의 정치부만 했기 때문에 정치에 그래도 계속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 그래도 나름 정치 고수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이 정치를 더 잘 보실 수 있을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원문을 봐야 합니다. 가급적 여러분 가공된 글 말고 원문 요즘은요 잘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하시면 전문 치면 뭐 대통령 경축사 전문 쫙 나와 있고요. 아침 회의 전문 쫙 나와 있고요. 기자회견 전문 쫙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되시면 정치 고수가 되시려면 저 다 읽어봅니다. 전문을 쫙 보셔야 이 발언의 맥락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 흐름 속에서 나왔구나를 정확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법, 당원, 당규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조, 몇 항 이거를 그래도 가급적 보는 훈련을 하시면 딱 이 사건이 터졌으면 이거는 법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가 명분을 찾거든요. 법과 당원, 당규와 친해지시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과거를 봐라. 네, 중요하죠. 사람은요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거에 이 사람은 과거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를 아시면 그 사람이 그 과거와 이어지는지 달라지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정치의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관성이 훼손되는 순간 그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언론이 가장 쉽게 지적하는 게 뭡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지금 왜 이래?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3번. 선의를 의심하라. 정치인들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래서 좋은 거고요. 이래서 좋은 거고요. 이래서 좋은 거고요. 의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자기의 이해관계와 동떨어져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경우는 경험상 거의 없습니다. 선의로 하더라도 그게 나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조건 선의로 접근한 경우는 잘 없고요. 과거를 보라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바뀌어요. 안 바뀐 사람 정치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위치가 좌에서 우로 바뀌었죠.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봐도요. 훨씬 더 과격했다가 요즘은 한미동맹 얘기하고 일본 가서 과거사 얘기 안 한다 그러고 많이 바뀌었죠. 사람은 바뀝니다. 그때 바뀔 때 왜 바뀔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4번. 욕을 하는 쪽도 보셔야 되지만 욕을 먹는 쪽 얘기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양쪽 다 들어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쪽만 들으시면 외눈박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음모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5번. 자, 정치를 보실 때 선거는 정치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 선거예요. 선거 뭐 있어요? 지방선거, 총선, 대선, 중간에 보궐선거들.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년 지방선거.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년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년 지방선거. 선거에서 이기냐 지냐. 선거는요. all or nothing입니다. 되냐 떨어지냐. 이기냐 지냐. 거기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선거라는 점을 두시고 여러분이 정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그런데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올까 안 나올까? 보통은요. 정치는요. 새가 하는 거죠. 세력. 네. 선거는 정치죠. 정치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에 나올 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밥벌이 시켜주려고. 내가 당선돼서. 그 정치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 되면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왜 저 선택을 했을까? 아, 저 사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7번.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치는 논리보다 감정이나 관계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감정이나 관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정말 친한 사람, 자기가 예전에 빚을 졌던 사람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잘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장관 후보자가 문제가 됐어요. 예, 이 사람을 자를지 계속 갈지 할 때 물론 여론도 중요하지만 이거 생각 안 할까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생각 안 할까요? 예전에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있다가 틀어졌는데 요즘은 완전히 남남이 됐죠? 그러면 뭔가 관계에 있을 때 감정 관계가 생각이 안 날까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감정과 관계가 모든 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 정치는요. 무조건 좋은 일은 없어요. 무조건 나쁜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계란을 맞으면 정말 그 당시에는 봉변을 당한 거지만 그게 또 선거를 뒤집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은 없고 무조건 나쁜 일은 없습니다. 나쁜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돼요. 이게 내가 무조건 이겨서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당선시켜서 내가 막 좋아했는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해서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무조건 좋은 일도 없고 무조건 나쁜 일도 없습니다. 자, 9번. 달콤하면 경계하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음모론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이럴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그럴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 때문일까? 다른 일은 없을까? 왜냐하면 이걸 경계를 안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봐요. 다 끼워 맞춰요. 뭐 어떤 일이 터지면 아, 이거 예전에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유튜브가 많이 보시면 이런 거에 빠지기 쉽거든요. 뭔가 더 선명하고 뭔가 달콤하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은 반복됩니다. 권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충돌하기 마련이고요. 다수당이 되면 오만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오만해지고요. 레임덕이 반드시 오는 이유 내부에서 새기 때문이죠. 권력은요. 참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정권 잡으면 부패해집니다. 권력이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기도 한데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권력은 반복되기 때문에 권력 보실 때 제가 아마 뉴스터디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도 되고 여야 지도부 상황도 정리해드리면서 또 드릴 겁니다. 권력은 반복된 이유. 자, 10가지 팁.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싶으시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10개를 보시면서 정치를 보시면 누구나 정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300회까지 왔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지금 언제까지 할 거라고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뚜벅뚜벅 내일 301회부터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스튜디오도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301회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시죠? 평일오 읽으시는 뉴스의 주말로 오시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